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3.48%만 오른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수치적으로 왜 요만큼만 상승을 시켰냐, 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남들은 이제 감도 못 잡고 있지만 우리는 식약 저장 인사이동 이 건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 지금 결국 윤 대통령이 지금 현재의 복잡한 시국을 탈피하기 위한 카드, 이 개각 카드를 꺼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결국 식약 저장 인사이동에서 박민수 씨나 오정미 씨로 경질되는 것에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항상 그 최근에 그 네이처셀의 그 시총을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혹시 못 들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이것도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 매도를 때리고 나갔죠. 요 수급 동향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신한이 매도 때린 거. 요거 창구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창구 동향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미처 말씀을 좀 못 드렸죠. 네, 요 부분들 제 말씀 들으면 다 이해가 가실 수 있는 사안이 될 거예요. 네, 요거 제가 제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요거 잘 들으시고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무엇부터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늘 중요한 얘기 드릴 것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일단 어떤 것부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까요? 요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 계속 적자 보이다가 흑자 전환한 실적주는 이거 꼭 참여하시라고 그랬죠. 네, 요거는 대박 내실 가능성 높으니까 영상 후반부에서 실적주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이처셀 바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요즘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실수록 제가 힘나서 좋은 방송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약속드립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이제 거래 정지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거래 정지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신데, 뭐 별거는 아니에요. 별거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면, 여기 이제 보신 바대로, 11월 4일 날 요 장마감하고 요게 나왔잖아요. 예고일이지 정지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요 내용을 잘 살펴보면, 11월 1일 종가 대비해서 40% 이상 상승해야 돼요. 그리고 엔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16,600원이었어요. 11월 1일 날. 그죠? 16,600원이다. 그러면 이것에 40%를 곱해보면은 이게 얼마 나오느냐면요. 정확히 23,000, 그러니까 1.4가 되겠죠. 23,240원을 넘었어야 됩니다. 근데 22,300원으로 마무리됐죠. 그러니까 정지가 안 된다는 거죠. 정지가 안 됩니다. 정지 안 돼요. 뭐 정지된다 하더라도 뭐 상관은 없지만 정지가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혹시 지금 며칠 지나서 무슨 투자 위험 종목이니 단일가 매매 뭐 이런 거 나온다 하더라도 별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건 제가 설명은 안 드릴게요. 다만 이제 자,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올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격선 정지되는 가격선을 넘기지 않으려고 주포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적정하게 올렸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주포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요걸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 일단 그 인사 이동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창구 동향을 보면은 이 신한 창구 애들이 그 매도를 70만 주 정도, 69만 주 때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네들 뭐 외인들 신한에서 주로 많이 매수를 했는데 얘네들 빠져나가니까 자, 이거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때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 그런 타이밍에 창고 동향을 보면 JP 모간이 제일 많이 샀어요. 40만 주. 모건 스탠리가 36만 주. 자, 이렇게 샀습니다, 여러분. 그죠? 분명히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고요. 신한은 그 다음이에요. 신한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좀 신한 창고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샀다가 다 팔고 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팔고 나갔는데 주가는 그래도 올라요. 얘네들이
꼭 맞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물론 이제 JP 모건 쪽 그리고 아까 그 모건 스탠리 이쪽 창구도 동향을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골자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JP 모건 한번 보자고요. JP 모건은 사가지고 아직 털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거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어디야? 모건 스탠리잖아요. 모건 스탠리 한번 볼까요? 모건 같은 경우에 쭉 보면 모건 스탠리는 샀다가 조금 일부 판 정도. 그러나 매수를 해서 거의 안 팔고 있어요. 근데 신한만 좀 단타로 하는 신한만 좀 샀다 판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공매도를 상환하면 외인 매수로 잡혀요. 그리고 공매도를 치면은 외인 매도로 잡힙니다. 네, 이런 관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외인이 들어온 것이 공매 상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 매매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크게 부담을 느낄 거는 없고요. 여하튼 뭐 그런 정도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뭐 외인 지분이 한 네이처세 같은 경우는 9% 정도 되죠. 여러분들 9%라면은 뭐 영향력이 좀 크긴 큰 거예요. 9% 정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인시켜 드려볼게요. 9.35%죠. 9.35. 9.35는 뭐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신한은 팔고 나갔지만 모건이나 아까 JP 모건은 계속 산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신한이 팔았어도 주가는 올라왔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신한 같은 경우는 단타 창구니까 큰 줄기를 보고 가는 상황에서는 이 단타 매매는 팔았다가 사고 또 뭐 팔았다가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외인 창구는 그냥 단타 정도 치는 애들이 장난 노는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경향으로 좀 매매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참고로만 보시고 중요한 건 조인트 스템입니다. 큰 줄기는 그걸 절대 잊지 마시라.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 잔고 궁금하시죠? 79만 주 정도였다가 72만 주로 또 공매 잔고가 줄었습니다. 흔들었다 다시 위쪽으로 치니까 그러니까 또 이 공매 잔고는 하루 이틀 상간 이제 앞으로는 또 줄어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늦게 나오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공매들은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똥꼬치 타는 거고 그러면서 공매는 상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거 뭐 나쁘지 않다. 그 정도로 일단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RMAT 요거 끝난 연후에 뭐 시각처장 교체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각처장 교체 또 말씀드리기 전에 이 RMAT는 여러분들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뭐가 부여가 되냐면 롤링 리뷰가 부여가 됩니다. 롤링 리뷰가 부여가 되는데 요거는요,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롤링 리뷰라는 게 뭐냐? 네, 여기 기사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자, 여기다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신속 심사의 한 방법. 이것을 이용을 해서 준비된 자료부터 규제당국에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심사를 실시간으로 진행해서 심사 의견 제시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취지다. 네, 이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으로 날아갔잖아요. 나 회장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EOP2 미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OP2 미팅이 뭐냐? 사전 프리 미팅의 한 종류다. 타입 B의 미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바로 그 롤링 리뷰 요것을 일단 이용을 하려고 지금 벌써 간 거예요. 미국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라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FDA 쪽 의견을 그대로 청취해가지고 그대로 따르겠다.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승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 롤링 리뷰하고 EOP2 미팅하고 라 회장이 날아간 거하고 다 이유가 있었고 이 건에 대한 또 갔다 와가지고 또 이야기 보따리 풀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주가를 끌어당길 수도 있고 요런 논리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자 이제 우리가 식약처장 교체건 요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 결국 오정미 교수나 그 박민수 차관이 과연 교체가 되느냐인데 제가 그 말씀드렸죠. 보궐선거에서 비교적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윤 대통령 요즘 좀 시끄럽죠. 그래서 요걸 잠재우기 위해서 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개각은 식약처장 이때 포함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 기사를 보시다시피 11월 5일 오전
1시 6분에 나온 기사입니다만은 국정쇄신해법 수위 주목 뭐 이렇게 나옵니다. 7일 날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다. 입장 밝혀요. 7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여기 나오죠?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있다. 이때 개각건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이런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식약처장 교체건, 요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핫한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요겁니다. 네, 지금 제가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여행주 같은 경우도 뭐 어제 많이 올랐다가 꺾이고, 하루살이죠. 하지만 이런 네이처셀은 자기 큰 스토리를 갖고 승인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또 하루 반짝했다 꺾어지면은 이런 종목 쪽이 유리하다는 거 아시죠? 시장 맥을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지수 오를 때보다 안 오를 때가 더 좋아.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좀 제가 말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관절염 환자 한국만 따지면 220만 명. 그러면 이게 연 22조 원 시장이에요. 그러면 10%만 점유한다 해도 연 매출이 2.2조, 2조 2천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0%만 영업이익을 낸다고 한다 하더라도 2,200억이야. 영업이익이 2,200억이야. 셀트리온 같은 경우 뭐 4천억, 5천억 내면서 시총은 몇십조 하잖아요. 그리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70조 가고 뭐 80조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자, 한국만 해도 일단 영업이익이 2,200억 된다. 이렇게 감 잡았어요. 근데 미국 FDA 건도 있잖아요. 그죠? 미국은 시장이 더 크잖아. 3,200만 명 환자입니다. 그러면 320조 정도 시장으로 보자. 그럼 10%만 매출 낸다 할 때 32조라고. 그러면 그거에 또 10%만 영업이익을 낸다고 한다면 연 영업이익이 3조 2천억이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업이익이 2,200억. 그리고 미국에서 영업이익이 3조 2천억. 이거 다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3조 4천억 정도. 그 정도의 연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게 네이처셀이죠. 조인트 스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것은 과장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좋다 이거야. 그럼 영업이익 1조만 내자. 네. 영업이익 1조만 내자. 이겁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내죠? 1조 정도 내는데 시총이 7조야, 7조. 삼바가 7조야. 삼바가 7조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더 못한 것이 지금 얼마인데. 이 영업이익 한 6천억 내는 게 얘가요. 보세요. 6천억 정도 내는 게 얘가 시총이 얼마야? 40조란 말이야. 40조.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삼바가 70조. 네, 삼바가 70조. 그리고 셀트리온이 40조. 네. 얘가 영업이익이 6천억인데. 그럼 한국만 따져도 영업이익이 조인트 스텝 2천억이면 그러면 이게 13조 정도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가? 네이처셀이. 그죠? 한국 시장만 가지고 볼 때도. 한국 시장만 가지고 볼 때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 둘째 치고. 미국 시장까지 하면 뭐 몇십조, 뭐 200조도 갈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사실 우리가 상징적인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총 1조 4천억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거죠. 그죠? 아까 한국만 봐도 13조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10배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 시장에서 승인만 받아도. 미국 시장은 둘째 치고 한국만 봐도 13조 가야 되는데 지금 1조 4천억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네이처셀은 이런 대만은 쓰리봉 쳐야 끝입니다. 아니면 쌍봉 찍어야 끝일 수 있고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보따리 이제 라이장이 갖고 올 거고 인사이동 있을 수 있는 개각건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지금 뭐 주가는 이제 더블 올랐을 뿐이에요. 이제 더블입니다. 갈 길이 먼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이제 이 한국 주식시장은 변수가 너무 많고 막 흔들어요. 잘 아시잖아요. 제약바이오 쪽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호흡을 맞춰 가면서 가면 좋기 때문에 꼭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바뀐 새로운 번호로 문자를 주셔야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사인을 드리죠. 정보를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래서 좋은 매매 하시고 문자를 꼭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